안녕하세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기업 회장이 아들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신분을 숨기고 직접 그녀를 시험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관찰 끝에 목격한 한 장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성북구 골목길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세림분식. 간판은 낡았지만 안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오전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윤세린 씨는 이미 가게 안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냄비 속에서 멸치와 다시마가 보글보글 춤을 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주방 창문을 하얗게 물들였어요. 그녀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 더 끓여야 할 것 같았어요. 불을 줄이고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파를 썰었어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가늘게 정성스럽게.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음식을 만드는 손길만큼은 부드러웠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세리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안쪽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게 한쪽 벽엔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이 손수 쓴 글씨들이었어요. 세리는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벽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어르신 무료 식사 나눔. 세리는 이 나눔을 3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김밥 한 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세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어요. 그는 늘 김밥 2줄을 사갔습니다. 이모, 오늘도 김밥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세리는 재빨리 김을 펼치고 밥을 올렸어요. 단무지, 햄, 시금치, 계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리고 말았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바르고 깨를 뿌렸어요. 칼로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단면이 예뻤어요.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오늘도 힘내세요. 손님이 나가고 세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녀에겐 행복이었어요. 그 무렵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회장실. 장인호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43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작았어요. 빌딩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책상은 깔끔했어요.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고 펜 한 자루도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통제된 공간이었어요. 장인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했고 구두는 반짝였어요. 그의 표정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그는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이 보였습니다.
상장들이었어요. 올해의 경영인, 최우수 기업, 사회공헌 대상,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그 어떤 빛도 없었어요.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이사회 미팅 있으십니다.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장인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에게 세상은 이 숫자로 설명되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응, 내일 보자고 해.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서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고급 호텔에서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장인호는 몇 입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늘 입맛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사회 미팅이 시작되었어요. 장인호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3분기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해 개선 방안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네, 회장님.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인호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넓은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아니, 공허했습니다. 주말 저녁, 장인호의 자택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거실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수입산 카펫. 모든 게 완벽했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장인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경제면을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서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장인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왔니? 서우는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인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우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장인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굳었어요. 누군데? 세린이에요. 윤세린, 서우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인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개봉하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엔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상은 따뜻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직업. 직업 분식집 운영. 그 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장인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서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분식집, 네, 성북구, 골목에서. 네. 아버지,
장인호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서우가 괜찮을까? 혹시 힘들어하진 않을까? 환경이 너무 다른데 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래. 성실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주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식사도 나눠드리고요. 힘든 형편인데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장인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힘든 형편에 네.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꼭 한대요. 장인호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니 서우의 말이 맞았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인호에게 또 다른 걱정이 되었어요. 저런 상황에서 우리 서우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을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부모로서의 불안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서우야, 네. 아버지,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서우는 그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시간을 좀 줘 중요한 일이잖니. 장인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장인호는 서류를 천천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어요. 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서우가 나가고 장인호는 혼자 남았어요. 그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미소가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장인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론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서우가 혹시 힘들어질까? 속을까? 후회하진 않을까? 부모로서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2시, 장인호는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인호는 서우를 다시 불렀어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보자.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어요. 서우는 그 문자를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답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7시, 장인호의 집 서재.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책장엔 경영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서우가 가져온 그 봉투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장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우야, 네. 아버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서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장인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말 좀 들어봐.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고 평생을 함께 사는 거야.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린이가 제 평생의 동반자라고 확신해요. 장인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우야, 넌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봐. 아버지, 환경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 장인호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우가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생각했어요. 세린이와 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세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넌 그렇게 믿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을 더 많이 봤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봤고. 세린이는 변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매주 나눔을 해왔어요. 힘든 상황에서도요. 장인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야. 힘든 상황이잖아. 넌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아버지! 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린이가 저한테 뭔가를 바란다는 말씀이세요? 장인호도 일어섰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버지는 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걱정하는 거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세린이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잖아. 장인호는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실망했습니다. 그 말에 장인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세린이를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계세요. 서우야,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서우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장인호는 혼자 남았어요. 빈 서재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세린의 미소가 여전히 밝았어요.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신중해야 돼. 서울을 위해서라도. 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아들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인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장인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산책했어요. 서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서우는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장인호가 그를 불렀습니다. 서우야, 서우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내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아요. 서우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장인호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침실로 갔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걸까?
정말 서울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불안 때문인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세린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서우의 실망한 눈빛이. 장인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서우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 실망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장인호 곁에서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정리해 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장인호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문비서는 장인호를 오래 알았어요. 그가 지금 고민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도련님 일 때문이세요? 장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문비서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뭐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인호는 고개를 돌려 문비서를 봤어요. 말해봐. 문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잖아요. 알지.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장인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문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가 집안도 평범하고 직업도 그냥 회사원이었거든요. 딸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대했죠. 딸한테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고요. 장인호는 문비서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회장님. 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다고.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사위를 본 게 아니라 조건을 봤다는 걸요. 문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직접 만나봤어요. 여러 번요.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진짜로 문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실하고 딸한테 잘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어요. 조건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장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서류로 알 수 없어요. 그래.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어요. 어떤 눈빛을 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장인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문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이 선택한 분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도련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판단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걱정이세요? 속을까봐. 장인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우가 혹시 다칠까봐. 나중에 후회할까봐.
문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응, 그런데요, 회장님. 뭐,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물론 위험할 수 있죠. 실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인생 아닐까요? 장인호는 문비서를 바라봤어요. 문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만나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장인호는 한참 생각했어요. 문비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류로는 사람을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문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고마워, 문비서.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드린 거예요. 문비서가 나가고 장인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세린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흘 후 장인호는 침실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회색, 남색 모두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걸 입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보였어요. 10년 전쯤 입었던 점퍼, 낡은 청바지, 평범한 스웨터, 하나씩 꺼내서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안 돼. 평범한 노인처럼 보여야 해.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결국 회색 점퍼와 검은색 면바지를 골랐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어요. 평범한 동네 어르신이 입을 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은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 10년? 아니, 2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편한 검은색 운동화였어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혼자 갈 거야. 네. 혼자요? 응, 차는 여기에 두고 김 기사는 이만 들어가. 알겠습니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장인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만에 걷는 길일까? 늘 차를 타고 다녔기에 걷는 게 낯설었습니다. 정류장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 젊은 직장인, 학생 한 명. 장인호는 그들 틈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장인호도 올라타서 교통카드를 찍었어요. 카드를 대주세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가까웠고 더 생생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성북구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양옆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뛰어가는 발소리. 어디선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한 냄새였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보였어요. 세린 분식.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발해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장인호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자. 그는 혼잣말을 하며 문을 밀었어요. 따르릉.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장인호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 벽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한쪽엔 편지들이 빼곡했습니다.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옆이었어요. 앉았어요. 세린이 물수건과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어요. 눈가엔 잔주름이 조금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추우시죠? 밖에 바람이 세던데. 네. 장인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세린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동 국물이 정말 좋아요. 새벽부터 육수 우려서 진하거든요. 따뜻한 국물 드시면 몸이 녹으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장사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인호는 그 눈빛을 봤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동 주세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린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호는 가게 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벽에 편지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벽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어르신 무료 식사 나눔. 장인호는 그 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 끓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세린의 작은 콧노래 소리. 5분쯤 지났을까? 우동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파가 송송 썰려 있었고 계란도 반숙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세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장인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국물이 깊었어요. 진하면서도 텁텁하지 않았습니다. 면발은 쫄깃했고 계란은 부드러웠어요. 이 맛을 내려면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장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우렸을 거예요. 멸치를 고르고 다시마를 씻고 불 조절을 하며 몇 시간을 그는 계속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다 드셨어요? 맛있으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장인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또 오세요. 세린은 기뻐하며 그릇을 치웠어요. 장인호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돈을 세다가 일부러 조금 모자란 척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돈을 조금 모자라게 가져왔네요. 실제론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세린은 잠깐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그녀의 표정엔 불편함이나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어르신, 추운 날씨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게를 나섰어요. 따르릉.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골목길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세리는 안에서 다른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장인호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틀 후, 장인호는 다시 세린 분식을 찾았습니다. 같은 옷차림이었어요. 회색 점퍼, 검은색 면바지, 운동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따르릉. 어서 오세요. 어머, 어르신. 세리는 장인호를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지난번에 맛있어서요. 감사해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장인호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세리는 주방으로 갔어요. 장인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둘러봤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벽에 편지들, 깨끗한 테이블, 정갈한 식기들. 곧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갛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묵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장인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맵지만 달았습니다. 떡은 쫄깃했어요. 몇 입 먹다가 그는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바닥에 굴러갔어요. 세린이 재빨리 왔습니다. 어머,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녀는 몸을 숙여 떨어진 젓가락을 주었어요. 그리고 새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리는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어요. 장인호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겼어요. 창가에서 안쪽으로 세린이 물었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세요? 아, 햇빛이 좀 눈부셔서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녀는 물수건을 새로 가져다 줬어요. 장인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5분쯤 있다가 또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엔 문 가까운 곳으로 다른 손님 몇 명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조금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여기가 더 편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셔야죠. 그녀는 또 자리를 정리해 줬어요. 물수건도 새로 가져다 주고 물잔도 옮겨줬습니다.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장인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엔 돈을 충분히 냈어요. 그리고 지난번 못 낸 돈도 함께. 지난번 거 드릴게요. 아, 기억하고 계셨네요. 감사해요. 세리는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줬어요. 서비스예요. 입 가시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장인호는 손 안에 사탕을 봤어요. 작은 사탕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사흘 후 또 갔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까다롭게 굴기로 했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네. 세린이 주방으로 가려는데 장인호가 불렀어요. 저기요. 네.
김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미 떡볶이는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금방 해드릴게요. 떡볶이는 어떻게 하시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드셔야죠. 세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장인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밥이 나왔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먹다가 장인호는 실수한 척 국물을 쏟았어요. 컵이 넘어지며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돌아봤어요. 한 손님은 혀를 찼습니다. 세리는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데이진 않으셨죠? 그녀의 목소리엔 걱정만 가득했어요. 짜증이나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호는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죠.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세리는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 국물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계란까지 하나 더 얹어서 서비스예요. 천천히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게를 나서며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을 맞으며 장인호는 골목 모퉁이에 섰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타러 갔어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좋았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장인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진심 어린 그 눈빛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인호는 이제 세린 분식의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일주일에 3번씩 그곳을 찾았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으로요. 세린도 이제 그를 완전히 기억했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그녀는 장인호를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드릴까요? 아, 지난번에 우동 좋아하셨죠? 네, 오늘도 우동으로요. 알겠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인호는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갔어요.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리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세리는 재빨리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냄비를 저었습니다. 장인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의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정성스러웠어요. 드디어 장인호 차례가 왔습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감사해요. 우동 금방 나올 거예요. 세리는 주방으로 갔어요. 장인호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세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이모,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세린이 주방에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동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맛있었어요. 장인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혼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세린아,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국밥 있니? 네, 앉으세요. 금방 드릴게요.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리는 주방으로 가서 국밥을 준비했어요. 장인호는 계산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국밥이 나왔어요.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장인호는 세린과 할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돈이 어디 있니? 그냥 참는 거지. 세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아프시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라. 할머니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하러 일어섰어요. 얼마니? 세린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할머니.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돈 줄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고맙구나. 내가 복 많이 받을게. 건강하세요.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세린은 테이블을 치우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장인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계산대로 갔어요. 오래 기다렸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산하며 장인호가 물었습니다. 저 아까 할머니는 단골이세요. 아, 네,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가끔 오시는데 형편이 어려우셔서요. 그래서 공짜로.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도요. 세린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장인호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힘들 때 많은 분들한테 도움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가게를 나서며 장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며칠 후 금요일이었습니다. 장인호는 일부러 오후 3시에 맞춰 갔어요. 무료 나눔의 시간이었거든요. 가게 앞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었어요. 장인호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 처음 오시나? 네, 그렇습니다. 이 집 음식 맛있어. 그리고 저 아가씨 마음씨가 참 좋아. 그런가 봅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줄이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세리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싸고 접시에 담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김밥 정말 맛있게 됐어요. 할아버지, 떡볶이 덜 맵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가 매운 걸 못 드시는지, 누가 김밥을 좋아하시는지. 드디어 장인호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세리는 장인호를 보고 놀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셨네요. 금요일엔 나눔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앉으세요. 금방 드릴게요. 장인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리는 떡볶이와 김밥을 접시에 담아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장인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어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맛있다. 세린아, 고맙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감사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세리는 그 모든 말에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장인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눔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장인호도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세리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어르신,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세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장인호는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 네, 저쪽에 있어요. 장인호는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지 않았어요. 주방 쪽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세리는 남은 재료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떡 몇 개, 김밥 재료들, 국물,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를 담고 김밥을 2줄 담고 국물도 조금 담았어요.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박할아버지, 오늘 못 오셨네. 이거 갖다 드려야지. 장인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리는 앞치마를 벗고 도시락을 들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장인호는 몸을 숨겼어요. 창문 너머로 세린을 봤습니다. 그녀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장인호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세리는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세리는 도시락을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할아버지, 저예요. 세린이요. 아, 세린이. 오늘 오후에 못 오셔서요. 저녁 챙겨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고맙네, 미안하구만. 할아버지 목소리는 약했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국물 식기 전에 드셔야 해요. 알았네. 정말 고맙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봬요. 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장인호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세린이 지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있었지만 미소도 함께 있었어요. 장인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장인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멀어졌어요.
세린 분식의 불빛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회사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자. 네, 회장님. 차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장인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장인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세린의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꺼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꾸밈 없는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장인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윤세린 씨,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서우 곁에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장인호는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어요. 한참 후,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우야, 내일 저녁에 보자. 할 얘기가 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장인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세린을 인정하기로, 아니, 인정을 넘어서 존경하기로. 그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장인호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보낸 상태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차는 성북구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세린 분식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장인호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세린을 의심했던 순간,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봤던 순간, 까다롭게 굴었지만 한 번도 짜증내지 않던 그녀, 할머니에게 공짜로 밥을 주던 모습, 그리고 어제 봤던 장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갖다 드리던 그 모습, 장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서우가 믿을 만하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세린은 진짜였어요. 꾸미지 않은, 계산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장인호는 지갑을 꺼냈어요.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회사 명함이었어요. 뒤집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윤세린 씨,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우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쓰고 그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서우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장인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우에게 온 답장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평소보다 건조했어요. 장인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서우야, 아버지가 틀렸어.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백미러로 세린 분식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장인호의 마음속엔 그 빛이 여전히 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장인호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사람을 조건으로만 봤을까? 왜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세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서우는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세린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사진이 있었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 장인호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자료 맨 위에 크게 썼어요. 승인함.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짜를 적고 서명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장인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대었어요.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장인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 서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가 틀렸다. 세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 말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참 후, 장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세린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행복한 얼굴도. 장인호는 조용히 잠에 들었어요.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인호의 집 거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장인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몇 번이나 주물럭거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지난번 대화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아버지, 왔니?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장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우야. 네, 서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장인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네, 그리고 세린 씨를 직접 만나봤다. 네. 직접이요? 서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장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 여러 번 만났어.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어. 내가 혹시 속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 번 시험했지. 일부러 까다롭게 굴기도 하고 실수도 해보고. 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인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더구나. 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도, 자리를 여러 번 옮겼을 때도, 국물을 쏟았을 때도. 장인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영업이 끝난 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도시락을 갖다 드리더구나.
아버지, 서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장인호는 천천히 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섰어요. 서우야, 아버지가 틀렸어. 아버지, 세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심이 있는 사람이고, 장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겉으로만 봤어. 조건으로만 판단했지. 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내 마음을 몰라줬어. 세린 씨의 진심도 몰라봤고, 장인호는 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우야, 그 말에 서우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세린 씨와 결혼해라. 아버지가 축복한다. 정말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장인호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인호가 물었어요. 그런데 세린 씨한테 아버지 이야기했니?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인사드려야겠구나. 네, 정식으로 말이야, 회장이 아니라 서우, 아버지로. 장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우도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장인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세린의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승인함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세린 씨 집 주소 좀 보내줘. 인사 가려고.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린 씨, 그동안 실례했습니다. 우리 서우 잘 부탁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하나하나 되뇌어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큰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장인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긴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이제 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침실로 갔어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날 세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랄까? 당황할까? 아니면 환하게 웃어줄까? 장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진심으로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장인호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옷을 입고 평범한 노인인 척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검은색 정장, 하얀 셔츠, 은색 넥타이.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메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진심을 전하면 돼. 그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어요. 서우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세린의 집이었어요. 성북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차에 탔어요. 운전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평범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성북구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쪽이었어요. 여기서 내릴게. 네, 회장님. 장인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평범한 동네 풍경이었습니다. 세린의 집이 보였어요.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장인호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앞에 섰어요. 문패가 보였습니다. 윤세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나왔어요. 그녀는 장인호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장인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린 씨.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인호입니다. 서우의 아버지예요. 세린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오셨던 분이 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않고 여러 번 갔었어요. 세린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인호가 다시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세린은 황급히 문을 열어줬어요. 장인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린 분식에서 찍은 사진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앉으세요. 세린은 작은 탁자 앞에 방석을 내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장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습니다. 장인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세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인호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서우의 결혼 의료. 알고 있어요. 서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나눔을 실천하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챙기고. 세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장인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만 봤어요. 조건만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아버님,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장인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세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사실 떨렸어요. 서우 오빠 아버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우 잘 부탁합니다. 장인호는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세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한참 후 장인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제가 가끔 세린 분식에 가도 될까요? 봉사 같은 거 돕고 싶어서요. 세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세요? 네. 당신한테서 배우고 싶어요. 나눔이 뭔지. 세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장인호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인호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임원 회의실. 장인호는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지역 사회 나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겁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눔은 손해가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 하지만 회장님, 그럼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입니다. 장인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가 번 돈을 사회에 돌려줘야 해요. 그게 진짜 기업의 역할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문비서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비서가 장인호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내 예전과 달라요?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장인호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 그 말에 문비서도 웃었어요. 석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세린분식 앞마당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오늘은 서우와 세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난 이곳. 세린이 매일 나눔을 실천하던 이곳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골목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이웃들 모두가 축하해 주러 왔어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천막 아래엔 간소한 단상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꽃이 예뻤어요. 하얀 장미와 분홍 카네이션. 세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장식보다 아름다웠어요. 서우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인호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문비서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고마워. 장인호는 작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서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세린아, 평생 너희 곁에 있을게. 세린이 대답했어요. 나도 오빠 평생 함께 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꽃잎을 뿌렸어요.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날렸습니다. 식이 끝난 뒤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세린 분식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 우동. 평범한 음식들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함께 먹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인호는 세린에게 다가갔어요. 세린 씨, 아, 아버님. 세린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아버님이라 불렀어요. 장인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야. 이 가게가 계속 나눔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 도울 작은 마음이야. 세린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엔 후원금 약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세린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나눔이 뭔지, 진심이 뭔지. 장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세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호는 그녀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딸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우도 다가와 함께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후, 세린 분식은 여전히 골목에 있었어요. 이젠 조금 더 넓어지고 깨끗해졌지만 매주 금요일 나눔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장인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제 매주 이곳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할머니, 우동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한쪽에선 세린이 손녀 할인이를 안고 있었어요. 이제 4살이 된 아이는 통통한 볼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졌어요. 할아버지, 할인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장인호는 손녀에게 다가가 뺨에 뽀뽀를 했어요. 할인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서우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부자는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리는 할인이를 안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세린아, 고맙다. 감사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해질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족들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인호, 세린, 서우, 그리고 할인이. 4사람은 둥글게 앉아 차를 마셨어요. 장인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더니 정말이구나. 세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배운 거지, 너한테서. 서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한테서 배우는 거죠? 할인이가 손뼉을 쳤어요. 좋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골목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세린 분식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가게의 불빛이 아니었어요. 나눔의 빛이었고 사랑의 빛이었으며 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의 빛이었습니다. 장인호는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인이는 할아버지 품에 폭 안겼어요. 장인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세리는 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우도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세린 분식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골목을 비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장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화려한 것도 큰 것도 아니구나. 그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 그는 가족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세린의 따뜻한 미소, 서우의 든든한 모습, 할인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장인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준비하면서 장인호 회장이 변화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엔 냉정했던 분이 세린 씨를 통해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쓰다 보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특히 세린 씨가 도시락을 싸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장면을 쓸 때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입견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때로 겉모습에 속아 진짜 마음을 놓치곤 합니다. 조건이나 환경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진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베푸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